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가장 어려운 고비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사느냐 죽느냐, 일어서느냐 쓰러지느냐 하는 결례가 살고 죽는 판가름 길에선 엄숙한 순간에 놓여 있다. 이 어려운 고비란 이미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꽃이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갖가지 불리한 일들과 곤란과 서글픈 사태,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아주 다급한 결례의 어려운 고비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방관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무능력과 비겁함을 드러내는 것뿐이며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온 결례는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감을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용감하게 마주 싸워 살 길을 찾아내느냐 하는 두 갈래 길에서 그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아주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겠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결코 순탄하지는 못하다.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은 번영과 행복보다는 오히려 불행이나 헐벗음을 강요하고 있다. 그것은 나라 안으로나 나라 밖으로나 매한가지이다. 즉 나라 안으로는 지금까지의 소위 나라 살림을 맡았다는 정치가들의 그릇된 정치와 백성들 자신의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음이 겹쳐서 결례의 불행을 가져온 것이고, 나라 밖으로는 다시 없이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적 위협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조용히 돌이켜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8.15 해방의 감격도 붉은 이리 때 공산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땅 북쪽 절반을 빼앗고, 나아가서는 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6.25 남침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분하고 눈물겨운 일들로 해서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꿈결처럼 허무하고 쓰라린 배신이었다. 진정 그렇게 목매어 기다리던 조국 해방의 석이 찬 감격이 나라의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를 이 땅에 이룩하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한때의 부질없는 흥분으로 사라져 버릴 줄이야 누가 꿈엔들 생각했으랴. 나라와 결례가 두 갈래로 나뉘인 이스라리고 원통한 일들이 앞으로 하나로 이룩되기까지엔 아직도 얼마만큼의 싸움과 피를 요구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또다시 저 6.25의 피눈물 나는 비극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아니, 누가 그들이 이젠 남한을 다시 침범해올 야욕과 음흉한 계책을 꾸미지 않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내보일 수 있겠는가? 그건 저 이부 괴뢰 공산주의자들의 주인인 소련이나 중공이 온 세계의 지도를 붉은 공산주의로 물들여 놓으려는 어처구니 없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저 6.25와 같은 몸서리 나는 끔찍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아무도 잘라 얘기할 수는 없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간접 침략을 대대적으로 남한 땅에 보내고 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판에 박은 듯한 악착스럽고 터무니없는 중상적인 선동과 선전을 일삼고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남한 땅을 어지럽히고 결례를 갈기갈기 찢어 삼킬 수 있을까 하고 흉측스러운 계획을 짜내기에 눈이 벌게서 날뛰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나라를 사랑하고 결례를 사랑하는 거룩한 희생자나 되는 것처럼 떠버리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양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일이 때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즐겨 짓거리는 나라의 통일이니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 통일이니 하는 것도 기실은 말의 교묘한 힘을 빌려 그들의 속심의 음흉한 계획,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공산 세계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중립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 통일이란 것이 나중에 가서는 공산주의의 세계가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중립 통일의 선전을 입버릇처럼 떠벌리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들의 간사스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속으론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가지고 미친 듯 날뛰면서도 겉으론 그럴싸한 평화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정체인 것이다. 오늘 우리 결례의 가장 큰 위험의 고비는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이요, 거리의 약장수같이 떠벌리는 선동선전이다. 이러한 선동선전을 물리치고 남북 통일의 성스러운 과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결례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비란 단지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 안으로도 공산주의에 못지않는 도전적 요소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지 벌써 19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나라의 기틀이 확고부동하다고는 할 수 없다. 세계 모든 우방 나라들의 박수갈채 속에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던 결례의 기꺼움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덧없는 실망을 가져오게 하였다. 정당은 부질없는 패거리들의 모임으로 떨어졌고 나라 살림을 한다는 것은 다만 이름뿐이었고 속으론 서로의 수지타산을 맞추는 흥정이 오고 갔을 뿐이다. 숱한 이웃 나라들의 도움이 헛되이 쓰여졌고 직업을 잃은 무리는 날마다 늘어만 갔으며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반공이란 그럴싸한 이름 아래
백성을 못살게 억누르는 일이 떳떳한 일같이 되고 부정선거로 나라법을 어지럽혔으며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중립사상이 4.19 혁명의 남은 기운을 타고 이북 괴뢰의 주장에 덩달아 춤을 추는 한심한 꼴을 보이는 등 참으로 나라의 어지러움과 갈팡질팡하던 모습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자유당 10년과 민주당이 나라 살림을 도맡았던 1년 동안은 이름 그대로 등골에 식은 땀이 나는 무서운 꿈결의 세월이라 해도 지나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듯 죽음 한 발자국 앞에 선 결의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가만히 앉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기에 5.16 혁명이야말로 죽음을 바로 앞에 놓았던 결의를 건져내는 역사적 거사였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결의가 이처럼 절박한 고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요인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스러운 고비를 만드는 자가 나라 밖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요, 나라 안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우리 자신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안일하게 있을 수는 없다. 물론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지난날 정치하던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리고 문책하는 것으로서 이 결의의 위험스러운 고비가 다 사라지고 혁명이 완수된다면 이보다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결의 전체가 크게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공산주의에 도전해서 우리 결의를 지켜내고 주권자로서 다시는 그릇된 정치와 썩어 빠진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의의 엄청난 깨달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은 곧 결의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결의를 오늘날과 같은 위험스러운 고비로 몰아넣은 원인을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결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서로의 운명을 같이 하는 결의된 한 핏줄기의 깨달음이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결의된 한 핏줄기의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결의의 이익에 대해서도 조금도 생각함이 없이 자기만의 욕심 자기와 관계 있는 무리들만의 수지타산에만 눈이 어두운 나머지 결의 전체는 언제나 버림받았던 것이다. 모든 정치적 패싸움이 자기들 무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오지 않는 일이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 개인 간에 서로 헐뜯고 업신여기는 일이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도모하려는 데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직 우리는 듣지 못했다. 패싸움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눈이 벌게 가지고 날뛸 줄 알면서도 결의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렇게도 냉담한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한결의 한 동포이면서도 결의의 이익이나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자기만의 욕심에만 정신없이 날뛰었던 것이다. 당장 권세를 잡고 있는 자에게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손이 발이 되도록 아첨하다 못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동상을 세우면서도 정작 나라의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쓰러져 간 애국지사나 애국열사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있던 실정이었으니 어찌 한심하고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랴. 이제 우리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날을 뉘우치며 목마른 결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서로 한 핏줄기로 얽혀진 결의임을 깨닫고 눈뜰 때 비로소 결의의 혁명, 온 국민의 혁명이 이룩될 것이다. 오늘 우리 결의의 공동 이익이나 번영이나 혹은 결의의 단절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로서 특별한 권세라든가 제 잘난 생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보다 돈이 많다든가 훌륭하다든가 나는 너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우리 조상은 이조시대에 높은 벼슬을 했다든가 혹은 우리 아버지나 형은 현 정부의 뭐 국장이나 장관을 지냈다든가 너는 나와 같은 당이 아니라든가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 모든 일은 곧 어떤 특별한 세도라든가 지위에 대해서 별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릇된 요소가 우리 결의의 머릿속에 깊이 배게 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선거 제도를 좀먹는 수많은 종친회라든가 문중회, 화수계 또는 향후회, 도민회, 군민회 혹은 친목과 학문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파당을 만들고 참된 학문을 가르치는 학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모임들이 결의의 아름다운 풍습을 가르치고 자꾸만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지성인들의 모임인 대학이라는 곳의 파당 싸움과 말썽만 일으키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라. 학원이라는 곳이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기보다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나 선생들의 파당 싸움의 싸움판이라는 인상을 받아 한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실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참되게 배우고 가르치려는 기풍을 좀 먹었고 나아가서는 그 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학문의 파벌뿐만 아니라 진정한 종교적인 파벌도 있었던 것이다. 교회와 교회가 맞서 싸우고 교파와 교파가 반목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사회의 욕스러운 손가락질을 받아온 것은 소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섬긴다는 불교 분쟁이었다.
혹 이러한 종교적 분쟁이 믿는 교리상의 차이라든가 신앙상의 문제라면 또 몰라도 높은 감투를 위해서 혹은 물질적 재산권 문제 때문이었다는데 세상의 실망은 컸던 것이다. 백성들의 착한 마음이 깃들일 수 있고 참되고 옳은 생각의 원동력이 되는 종교계가 이 모양으로 썩었기 때문에 사회의 악은 더욱 자라났고 그 틈을 타고 어처구니 없는 날치기 종교들이 마구 생겨나 착한 백성들을 속이고 집안 살림까지 망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이 특별한 권세라든가 제잘난 생각의 산물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일들을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할 것이다.